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엊그제 2021년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사동문과 피동문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시험에는 이중피동에 대해서 나왔죠. 자, 사동문과 피동문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흔히 사동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동문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피동법, 피동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배운 것하고는 파생적 사동문 이렇게 말합니다.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파생적 사동문은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전미사입니다. 전미사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먹다 그러면 먹이다 그러면 이것이 파생어가 되는 거죠. 파생어. 이게 전미사가 붙으면 파생어가 되기 때문에 파생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희리기 먹히다, 잡히다, 뭐 놀다 그러면 놀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미사이고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 그럽니다. 통사적이란 말을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도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통사적이라는 것은 파생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미사가 없고 이렇게 문장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 사동법에서는 그러죠. 자,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자, 파생적 피동문은 역시 전미사에 의한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은 뭐뭐 하게 되다. 아까 뭐뭐 하게 하다 그랬죠. 이것은 하게 되다. 어렵진 않아요. 단지 이거 하나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잘 먹어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아까 말했듯이 먹히다 이렇게 되면 파생적이지만 먹어지다 또는 먹게 되다 이러면 피동법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문학씩 보겠어요. 자, 사동문과 주동문 흔히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자, 사동문은 뭡니까? 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을 보면 자,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동문을 만들 때는 주어가 바뀌어요. 아까는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해서 아이가 주어였죠.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주어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우유를 먹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먹게 시키는 거죠. 사동문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 먹인다 이렇게 말하죠. 봐보세요. 그래서 먹다가 먹이다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그냥 우유를 먹이는 거죠. 먹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이희리기가 들어가면 이것은 파생적, 아까 말했듯이 전미사입니다. 파생적 사동문이 되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 하고는 다르죠. 먹게 하다. 하여튼 아이에게 우유를 먹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꼭 눈여겨보세요. 파생적과 통사적. 설령 이런 말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런 유형이 있다. 이 정도를 이해를 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동문과 능동문입니다. 자, 이 능동문하고 방금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이란 게 나왔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피동문하고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대비되는 말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역시 파생적은 피동문에서도 이번에는 이희리기로 제한이 됩니다만 전미사다.
전미사, 파생법에서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아이가 토끼를 잡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역시 아까 이 목적어가 이번에는 주어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 정도 다 하니까.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 토끼가 아이에게 잡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잖아요. 역시 아이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은 어쩝니까? 책이 아이에게 읽히는 거죠. 자, 이렇게 목적어를 이렇게 뭔가 시킴을 당하는 것. 당하다는 뜻이죠. 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토끼는 잡히고 책은 읽히고 그러죠. 통사적 피동문은 자, 이번엔 어쩝니까? 아이가 토끼를 잡는다. 토끼는 잡히게 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참, 찬체 봐보세요. 이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쩝니까? 엄마가, 야, 너 토끼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시킴을 당하는 거죠. 아이는 토끼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아까는 파생적 피동문은 자, 이번에는 약간씩 주제는 달라집니다. 주어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읽게 되죠, 책을. 그러죠? 아이가 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이것은 능동문입니다. 그냥 아이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는 아이에게 책을 읽게 했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책을 읽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지다라는 게 있어요. 어지다. 통사적 피동문에서는 어지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자주 나오기도 하고 약간씩 지금 의미는 달라져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피동문이라는 것만은 정확하게 알면 되겠어요. 자, 아이가 토끼를 잡는다 해서 이번에는 토끼가 어리숙해가지고 잘 잡아지다 그런 말이에요. 토끼가 잡아지죠. 잡히다하고 지금 같은 의미예요. 토끼가 잡히다. 아까 저 위에서 파생적 피동문에서는 토끼가 아이에게 잡히다 이렇게 됐지만 통사적 피동문에서는 토끼가 아이에게 잡혔죠. 근데 토끼 입장에서는 토끼가 이번에는 잡아지다 이런 말이에요. 책은 어쩝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데 책의 입장에서는 책이 잘 읽어지다. 자, 정확하게 이건 명쾌하게 못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뭐뭐 하게 되다. 이것은 피동문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어요. 또 뭐뭐 어지다. 이것이 붙으면 이것은 다 피동문이다. 사동문은 무엇을 시키는 것이고 피동문은 이렇게 잘 되지는 것이고 또 시킴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자, 말이 물을 먹는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자, 이건 주동문이죠. 말이 물을 먹는다. 자, 파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파생적 피동문, 사동문은 먹는다를 가지고 해보세요. 먹는다는 파생적이라는 것은 아까 이희릭이라고 했죠. 그래서 먹이다가 되죠. 먹이다. 자, 먹이다는 여기 문장을 바꿔보세요. 먹이다. 말이 물을 먹는다.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마부가 말에게 물을 먹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인다. 마부가 말에게 물을 먹인다. 자, 이 동사만 가지고
그냥 전미사를 넣어서 이것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통사적 사동문 아까 뭐 있었다 했죠? 뭐 하게, 하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마부가 말에게 물을 그렇죠. 먹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게 하다. 게 하다 아까 있었죠. 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자, 능동문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아까 이 목적어는 뭐 이제 주어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면 아니까. 범인을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파생적은 아까 전미사. 잡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잡히다. 이힐이기. 그러니까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었다. 이렇게 파생적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전미사를 넣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통사적 피동문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잡게 하다. 여기서는 잡게 하다 했죠. 잡게 하다. 사동사에서는 하다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잡게 되다. 이렇게 됐다 했죠. 되다. 잡히다는 되는데 잡게 되다 그러면 어찌됐든 의미는 좀 달라지지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 경찰은 잘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옆에서 도와줘서 범인을 잡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잡게 되다. 이렇게 통사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는 잡게 하다. 사동문은 뭐뭐 하게 하다. 이번에는 뭐뭐 하게 되다. 또는 잡아지다. 이렇게 되겠죠. 잡아지다. 자, 예를 보겠어요. 자, 방금 말했듯이 말이 물을 먹는다면 주동문이 그렇다면 이제 마부가 말에게 물을 먹이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말에게 물을 먹게 하다. 먹게 하다. 통사적은 뭐뭐 하게 하다. 그 다음 파생적 피동문 아까 말했죠. 이 전미사가 들어가면 돼요. 잡히었다. 그 다음 통사적은 조금 어렵죠. 이게 통사적이란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지금 피동문에서의 통사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경찰은 범인을 잡게 되었다. 그냥 열심히 안 잡으려 했지만 언론이 하도 떠들어싼 통에 그냥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잡게 되었어. 경찰이 그런 시킴을 당하는 거죠. 또 이번에는 범인은 쉽게 잡아졌어. 아까 말했죠? 어지다, 잡아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 정확히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잡게 되다. 이것은 피동문이다. 그것도 통사적 피동문이다. 알면 되겠습니다. 잡아지다. 역시 피동문이다. 자, 뭐 때문에 이 잡아지다 이런 걸 선생님이 강조하냐 그러면 이제 수능에 나올 것들입니다. 자, 먼저 이 사동문의 중요성은 고3 모의고사에 꾸준히 나왔고 수능에서도 곧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아까 중의성이란 말을 먼저 알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파생적 사동문에서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 왜 파생적이에요? 전미사 이가 있기 때문에 전미사는 파생어죠. 파생적 사동문이 됩니다. 자, 통사적 사동문은 아까 말했죠. 먹게 하다. 이렇게 한다 했죠. 시키는 거니까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한다. 자, 봐보세요. 근데 이 문장이 파생적 사동문,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 이것이 사동문에서 중의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고 말은 직접 우유를 우유병을 들고 먹이는 것하고, 엄마가 이제 말로 했어요. 자, 우유 좀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 주겠다. 어?
또는 뭐 잘 먹으면은 장난감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로 하여금 우유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결국은 엄마가 먹인 거죠. 나 요즘 두 번째 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애기가 하도 우유를 안 먹어서 내가 장난감을 사주면서 아이 우유를 먹였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다라는 것은, 이 문장은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사동을 만들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뜻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 두 가지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직접 손으로 내가 우유병을 들고 먹인 것하고 또 말로 먹게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중피동,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게 모의고사에 아이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이 아이에게 읽힌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또 아이는 책을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책을 읽게 되다. 아까 뭐뭐 하게 되다. 그러면 피동이다 했죠. 통사적 피동입니다. 그 다음 책이 잘 읽어지네. 글씨가 커가지고 글씨가 쉬워서 글이 쉬워서 읽어지네. 자, 이런 것은 지금 피동입니다. 둘 다. 피동은 정확히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이 아이에게 읽힌다, 읽게 되다, 읽어지다. 앞에 내용은 우선 놔두고 이 단어만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미사에 의한 피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방금 말했듯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는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책이 잘 안 읽혀진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건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왜? 읽히다 그래가지고 읽히다가 이미 한번 피동이 됐잖아요. 근데 또 아까 어지다, 읽어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읽어지다. 이 두 개가 합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읽혀지다 그러면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읽히다 이러든지 읽어지다 이러든지 이 두 가지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중피동 시험에 잘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잊혀지다 흔히 많이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 안 잊혀지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잡혀지다 틀린 말입니다. 잡히다, 잊히다, 잊어지다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잡혀지다는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요? 안 됩니다. 이거 잡히다 또는 잡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겨지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기다 그래야죠. 당연히 믿기다 또는 믿어지다 이렇게 해야죠. 생각되어지다 마찬가지 생각되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어지다는 잘 안되죠. 생각어지다 말이 안되니까 그냥 생각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려지다는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불리다 그래야 되죠. 불리다. 부러지다는 안되죠. 불리다. 아무튼 이거 틀린 말이에요. 생각되어지다, 생각되다, 믿기다, 잡아지다, 잊어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잊히다, 잡히다, 믿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 전미사 이와 제약이 되는 것이 여기 시험에서 잘 나오죠. 여러분들 설레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학생들이 설레이다 그래버려요. 기대다 마찬가지. 헤매이다도 또 많이 쓰더라고요. 헤매다 그래야지 헤매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불을 날이 개다, 날이 개이다 안 됩니다. 자, 피동에 관하여 또 하나.
이중사동이란 게 있어요. 이것은 방금 이중피동은 안 됐죠? 근데 이중사동은 가끔마다 될 때가 있어요. 태우다는 원래는 타다에서 나왔는데 이 전미사 타이우 그래서 역시 태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만 알아두세요. 자다가 재우다가 되는 거 이것도 이중입니다. 세우다도 서다와 서이다, 서이우다. 그래서 세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비문입니다. 소개시켜 줄게. 이거 틀린, 이거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소개하다 자체가 이미 사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다 시키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시켜 줄게 틀린 말입니다. 소개해 줄게. 교육시키다 틀린 말입니다. 교육하다 그래야 됩니다. 교육해야 한다. 교육시켜야 한다. 군대에서 꼭 교육을 시켜라.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틀린 말이에요. 공장을 가동시키다 틀린 말입니다. 가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자, 사동과 피동이 이번에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서술어의 자릿수에서도 나와요. 이거 모두 쓰이는 단어. 야, 보이다. 자, 보이다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보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영화가 잘 안 보이죠. 영화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급 아까 전미사이죠. 전미사. 그래서 이 파생적 피동문이죠. 이거 피동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영화를 보인다. 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은 보인다는 사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보다에서 온 말인데 요 위에 보이다는 영화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화가 안 보이니까 이것은 그냥 보다와 보이다는 그냥 보이다가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인다는 이번에는 사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시키는 거죠. 영화 좀 봐라 그래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잘 안 업힌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가 업히는 거니까 이건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언니에게 아이를 좀 업으라고 이렇게 등에다가 딱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언니를 시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것은 그냥 바로 아이가 바둥바둥 해갖고 잘 안 업힌 아이가 있죠. 근데 업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냥 바로 업혔어요. 그래서 잘 업힌 아이가 그냥 피동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엄마가 언니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업게 하는 거죠. 빨리 업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방금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잘 안 읽힌다. 글씨가 작아서 책이 안 읽힌다. 어두워서 안 읽힌다. 그냥 피동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그러면 사동이 되는 거죠. 아이로 하여금 책을 읽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손해가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봉지가 잘 안 들린다. 봉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피동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가 언니에게 봉지를 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동이 되는 거죠. 토끼가 사자에게 잡힌다. 피동이죠. 아이에게 연필을 잡게 한다. 사동이죠. 자, 서술의 자릿수 방금 말했듯이 하나만 해보겠어요. 피동은 몇 자리 서술어예요?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 책이 안 읽힌다. 그러면 이건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몇 자리 서술어예요? 이것은
엄마가 읽힌다. 말이 안 되죠. 자, 엄마가 여기까지가 주어 부죠. 엄마가 책을 읽힌다. 그래도 말이 안 되네.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 아이에게 읽힌다. 말이 안 되죠. 책을 읽힌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서술의 자릿수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를 두고 이것은 한 자리 서술어, 이것은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능동 없는 피동, 주동 없는 사동. 사동문은 사동문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주동이 없고, 피동은 피동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능동이 없어요. 자, 나는 병에 걸렸다. 그렇죠. 걸렸다니까 누군가 걸었다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냥 피동문이고 여기에 따라서 상대되는 병을 걸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토끼가 손가락을 물었다. 물었다가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물렸다 이거 말이 되는데 물었다 이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해가 서산에 걸렸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렸다면 걸었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를 서산에 걸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냥 피동문입니다. 그러나 능동문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봄이 오니 날씨가 풀렸다. 날씨를 풀었다 말이 안 되죠. 자,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물집은 해마다 소를 먹인다. 소를 먹인다 그러면 소가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를 기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동사죠. 사동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동이 우리 집에서는 소가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빠가 도박으로 집을 날렸다. 그러면 집이 날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집이 날았다. 근데 집이 날았다란 말이 없고 주동문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사동문입니다. 해마다 소를 기른다 이런 뜻이고. 자, 이와 같이 사동과 피동에서 중요한 거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모두 다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봐보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